오늘도 한번 웃는 얼굴 만들기. 웃는 얼굴 만들기. 먼저 눈 주위의 근육을 풀어주고 입 주위를 비롯한 얼굴의 전체 근육을 긴장시킨 후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입꼬리 근육을 단련시키는 방법. 자, 이제 운동 웃는 얼굴 트레이닝 시작. 눈썹 올리고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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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한 번 더. 얼굴 쭉 빼고 바람 하게 입꼬리 올리고 개구리 뒷다리. 제 앞에서 보잖아요.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 달도 안채 않는데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자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정말 멋있다. 나는 오늘 정말 멋있다. 네. 오늘은 나에게 큰 행운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나에게 큰 행운이 있을 것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누군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들어온 신기한 한번 축하해 볼게요. 먼저 서대문점이고요. 전재순 FC님이 플러스 30만에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윤무승 명희님이 퍼스트, 오순남 FC님이 실손 3건, 그리고 진성숙 FC님, 장동숙 FC님까지 미니보험 하시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신촌 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은수 FC님이 외레이징 하셨고, 한준 FC님 초간편, 김하늘 FC님이 미니보험이 하나, 둘, 셋, 넷, 다 6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제가 12월 일정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12월 남은 일정을 쭉 정리해서 보니까 우리 계속 기념특강 어제까지 2번째 진행이 됐고 오늘 3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좀 오후 4시 반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또 경력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무슨 날이죠?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 하루 쉬고 오셔가지고 또 마지막 금요일날 잡세미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26일은 금요일에 이제 블로킹 마감일이어서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유지나 업적에 대한 활동 블로킹이신 분들은 그때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또 이날까지 우리 30마감을 할 수 있는 날이다 라고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 26일까지 끝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29일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 또 같은 주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6일까지 마무리를 잘 하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정이 되어 있어서 늘 진행되었지만 우리 클로징 세미나도 29일, 30일 연속으로 진행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라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클로징하고 마수거리를 하실 분들을 또 모셔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30일에는 우리가 다 공지 받으셨듯이 신촌지역단의 송년 파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세미나 마무리가 되었고 31일날 대망의 마지막 말일에는 우리 월마마감과 함께 블루 아카데미라고 해서 마지막 우리 1월달 입과하실 분들을 마지막으로 또 모셔놓고 회사 소개와 함께 오리엔테이션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월 교육과정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많은 분들을 이제 모객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년을 진짜 마지막 마무리라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마수고리 예약이나 우리 1월 입과하실 분들을 꼭 좀 잘 찾아보는 그런 활동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고액권에 대한 지원, 200 지원은 계속되고 있고 순수 건강형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갑작스럽게 추가 지원하는 내용들이 조금 나왔는데 이 내용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건강 기타 종신들까지 해서 25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행복종신은 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일까지 30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행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다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송년 파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월 30일 17시부터입니다. 위치는 여기서 한정거장만 가면 강을 건너가야 되지만 당산역이 있잖아요. 당산역 바로 옆에 그랜드 컨벤션 센터라고 있습니다. 뭐 하루 우리가 이제 대관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행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우리 송년 분위기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고요. 참석 조건은 본인 계약 제외한 한산 30 그리고 단장인 TS가 26일까지 마무리가 되시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층에서는 모두 다 함께 가가지고 멋지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서 26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로 규정 특강을 제가 더블 보장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어쨌든 우리가 더블 보장이 가장 마스거리하기 좋은 상품이잖아요. 더블 보장의 마무리를 플랜을 한번 좀 설명드려 볼 테니까 우리 16시 30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니보험은 월말까지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점의 활동비를 또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 50건을 좀 해보자 말씀을 드렸거든요. 50건 지점이 달성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50건 어제까지 아까 보니까 뭐 6분 하고 그러셨던데 됐을까 안 됐을까요? 우리 신촌과 서대문이 관심 없어요. 자, 보니까 어제까지 신촌은 42건 서대문은 46건입니다. 지금 보면 8건 신촌 부족하고요. 서대문은 4건만 더하면 50만원을 활동비로 우리 받아올 수 있습니다. 요거 어쨌든 우리 지점의 FC님들 활동 물품을 좀 구매를 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께 또 나눠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모아서 하면 충분히 50건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꼭 말일까지 한번 달성할 수 있도록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크루팅 관련해서는 26일이면 우리 연휴 하루 쉬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이번 주 마지막 접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부를 드릴 거고요. 2부를 1+1으로 드리니까 꼭 좀 참석해서 2부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30일 화요일날 마지막으로 또 진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잡세미나를 진행하고 31일날 우리 블루 아카데미라고 해서 후보자 5만원, 추천자 5만원 이렇게 현금 지원도 있으니까 마지막 말일을 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과하실 분들, 일반 후보자분들을 초대해서 우리 1월달 교육에 정말 많은 마수고리 입과까지 진행을 좀 부탁드리고요. 경력 도입은 12월달, 1월달까지 다가오는 1월달까지 500은 보장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경력 추진하신 분들은 50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2월달, 그러니까 2월 교육받고 2월 등록하시는 분들은 400만원 기본 지원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지역 단위 3.0명을 도달을 하면 지원이 될 예정이니까 한번 400만원 도전도 같이 가져가시면서 입과 지원이 정말 푸짐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과 초기에 3일 그리고 등록시험 합격 그리고 영찰 교육 참석 1당 지원이 아주 푸짐하고요. 그리고 등록 지원비까지 80을 받으면 최대 120만원의 지원입니다. 120만원 지원받고 일 시작해볼 수 있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니까 얘기 한번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프로모션이 갑자기 조금 상향됐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자, 12월 지금 마무리 시점이고 1월에 마수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수거리와 이번 달 마무리에 대한 프로모션이 어느 정도 윤곽이 조금 나왔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요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블은 12월 마무리 지금 행복과 같이 300으로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1월 달에 마수거리 프로모션은 제가 이게 플러스 알파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더블은 많이 준대요.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예상컨대 말씀을 드리면 더블은 한 500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번 달 특차에서처럼 500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00이라고 가정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복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있어서 200만 원밖에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거고, 행복을 200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풀어 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더블은 1월에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행복은 내가 혹시라도 200보다는 300이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12월로 조금 땡겨서 하셔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행복은 12월, 더블은 1월 이렇게 표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을 12월에 해야 하는 이유를 회사가 왜 이렇게 정했느냐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단기납 종신, 우리 수익을 줘야 되는 이 목적성 자금의 상품에 대해서 손익이 악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 다 공감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급률도 줄이고 계정을 통해서 가입 나이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모든 업계가 현재 1월 1일부로 행복종신과 같은 이 단기납 종신의 판매 축소 그리고 환급률을 낮춰가지고 판매를 가져가는 그런 계정들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많이 못 쓰는 것도 현실이다 라는 점을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행복종신에 대한 프로모션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 FC 입장에서도 행복종신을 300을 받는 게 나을지 200을 받는 게 나을지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우리 결국에는 이런 프로모션이나 이런 상품에 대한 혜택이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고객님들한테 혜택을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업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200을 좀 지원하는 1월이 나을지 300을 지원할 수 있는 12월이 나을지는 우리가 한번 좀 판단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C님이나 우리 고객님이랑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하면서 내 일정을 어쨌든 우리 FC님도 업적을 1월로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판단하에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열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회사에서도 혹시라도 이번 달 마무리가 안 된 분들이거나 아니면 조금 땡겨서 할 수 있는 우리 고객님들한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12월에 이걸 활용하시라고 300을 조금 올려놨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품에 대한 환급률 축소될 때 프로모션도 좀 축소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은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달에는 행복으로 조금 진행을 할 수 있는 고객은 하시고요. 아니다, 혹시라도 내가 조금 더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는 더블로 진행이 가능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월 달로 마수거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 상품별로, 그러면 프로모션을 조금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마수거리에 대한 방향성이 우리 전 상품 계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로 보험료가 올라가고 환급률이 떨어지는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잘 인지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장용종에 대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 혹은 간편으로 가입하셔야 되는 분들은 수술 1년 내에 50% 감액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결부시켜서 또 일찍 내가 활동을 해서 가입시켜야 되는 분들은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조회 때 이 청약 관련된 마수거리를 준비하는 신계약 청약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월달 내가 마수거리를 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만나셔야 하는 고객이시라고 하면 혹시라도 가상계좌나 우리 지류청약서로 하셔야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말일날 우리가 청약이 가능한 분들 실시간 추첨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말일날 우리 모바일 청약이라든지 대면으로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주의할 점을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했는데, 어쨌든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접수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접수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FC 서명까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일 그리고 1월 2일 날 신계약 불러오기를 해서 접수를 그때 하시고 출금, 가상계좌 입금을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 이 점 꼭 유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상품들로 마수거를 해야 좋을지는 어제 한번 그 상품 라인업 세일즈북을 통해서 상품들을 한번 쭉 훑어드렸습니다. 제가 드렸던 자료를 좀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이 고객한테는 이런 상품이 어울리겠구나, 이 고객은 이런 컨셉을 마음에 들어하네 라는 점을 통해서 우리 상품을 셀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새해 첫날이 되는 이 마수거리 때는 어쨌든 내가 돈을 모으려는 목적, 그런 새해 계획을 많이 세우기 마련입니다. 올해는 한번 내가 저축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새해에 그런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새해 마수거리에는 늘 이런 저축 형태, 자금을 모으는 형태의 우리 행복중심 같은 상품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를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들어보시고 괜찮다, 300이 좀 끌리네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땡기시고, 그렇지 않고 200도 괜찮게 진행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수거리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행복중심과 같은 당인합중심은 이 금리 인하기에 고객님들한테 확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분명히 갖고 있는 상품이긴 합니다. 저 이런 기사들도 많이 봤었어요. 과거에도 환급률이 예전에는 120% 좀 넘다가 좀 인하해가지고 지금 120대 정도, 120 초반이나 119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보험사들이 지금 당일합 종신을 막차해서 지금 절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다 보면 은행과의 비교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제 우리 150만 클럽 이사분들 모셔놓고 단장님께서도 이런 은행과 우리 행복정신으로 하셨을 때 비교 플랜도 많이 설명해드렸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이 행복중심과 같은 단기납중심은 이런 기능들, 이런 세금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확실합니다. 자, 이 행복중심을 가입했다. 어쨌든 종신보험으로 사망보장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저축기능에 표현했지만 목적자금을 만드는 그런 효과를 반드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고, 또 하나 종신이기 때문에 이 상속세 납부 재원 확보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세 대상인 자산을 좀 축소해서 비과세할 수 있는 자산을 좀 만들어 놓는, 과세 대상의 자산에서 우리 비과세할 수 있는 자산으로의 이동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객한테 지금 하는 게 좋다. 반드시 떨어지기 전에, 환급률 떨어지기 전에 지금 하자. 버스 떠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자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입시님들한테 그렇게 늘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내가 고객님들한테 이 행복중심을 PT하러 간다? 그러면 그냥 가설 펴놓고 122%야 사인해,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PT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 니즈 확인부터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행복중심 같은 이 종신자가 붙은 상품을 우리 고객님들한테 들이밀면요, 좋아해요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좋아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종신, 나 종신 필요 없어. 들으려고도 안 하십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는 게 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꼭 먼저 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 종신을 내가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종신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었지만, 목적은 아니었지만, 돈을 모으자 목적이지만 왜 종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표시를 한 게 이겁니다. 보험차익 비과세의 변천사.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험차익 비과세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들의 비과세 요건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이건 우리 저축성 보험이라고 해서 연금과 저축보험에 한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과거에는 뭐 3년만, 5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해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는 조건인데, 10년 이상의 유지가 되어야 하고, 10년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목돈은 일시납은 1억까지, 그리고 월납은 150만원 이하까지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현재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연금이든 저축보험이든 고저축성 보험에 해당한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얘기를 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종신을 가져왔냐면, 이렇게 비과세 요건이 바뀌다 보니 보험회사들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 요건에 해당하면 1억밖에 일시납은, 월납은 150만원밖에 비과세를 고객한테 못 파는데 어떻게 더 팔 수 없을까? 짱구를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짱구를. 그러다 보니 제가 여기 밑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종신보험이지만 연금의 기능을 확대시켜 놓은 종신보험이지만 저축의 기능을 확대시켜 놓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종신보험은 왜 종신보험으로 이런 걸 했냐?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 요건이 없어요.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무제한 금액 조건 없이 비과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더 큰 금액으로 고객님들 비과세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 중에 이런 거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종신보험이지만 연금 형태의 기능을 아주 크게 갖고 있는 상품. 과거에 우리 팔았던 뭐 있어요? 밸런스 종신. 이런 거 연금 많이 주는 상품이잖아요. 또 종신보험이지만 저축의 기능이 좀 큰 상품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행복종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을 환급성이 좋게, 아니 연금을 많이,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서 비과세를 우리 고객님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든 상품이 이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풀어주면, 그래서 이 상품을 가지고 나에게 추천을 하는 거구나, 나는 이 목적이구나 라는 얘기를 한번 풀어주면 조금 더 들어보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 PT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기랑 종신 그거 비과세라고 하는데 너네 그거 비과세 아닌 거 아니야? 틀린 얘기 아니야? 라고 할 때 과거에 한번 이 얘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때 기재부에서 이걸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발표를 했어요.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기랑 종신 비과세 맞다. 기재부에서 얘기를 확인해준 거고요.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 시행 규칙 취지에 맞춰 당기랑 종신보험과 같은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기본적으로 비과세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비과세라고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있게 이게 비과세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판매해도 좋은 부분이고요. 간략하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우리 1대4로 하는 건 아시죠? 이 1대4의 비율로 설계를 하셔야 환급률이 가장 최대 맥스로 나오는데, 이게 1월 1일부터는 바뀝니다. 이 체증형 구조로 1대4로 가던 걸 이 체증형 특약을 폐지해요. 이 체증형 특약을 없애고 그냥 주보험만으로 행복종신이 가져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설계는 심플해질 수 있지만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체증형 특약이라는 건 내가 초반에는 사망보장을 적게 드리면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많이 드리는 구조거든요. 그런 상품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서 보험료를 낮췄던 거예요. 환급률을 많이 줄 수 있게끔. 그런데 그 구조를 이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험만으로 가는 거고, 보험료를 동일한 보험료에서 사망보장이 이제 축소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보험은 사망보장이 큰 비중은 아니에요. 사실 어쨌든 목적적으로 만든 요구니까. 그렇지만 그런 구조로 간다라는 점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중의 은행의 금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금리가 예를 들면 4%든 3%든 이 금리를 우리 고객님 다 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 장표 많이 쓰는 거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은행에 4%짜리 적금이 있다, 특판이다 하면 우리 고객님 막 뛰어갑니다. 그거 막 엄청 주는 줄 알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왜 그러냐? 첫 달에 첫 달에 넣었던 내 100만 원은 4%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마지막 달 12월에 넣은 100만 원은 4%를 다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들어간 건 채 드리지 않고 0.3% 정도만 금리를 쳐줘요. 이게 적금의 방식이에요. 첫 달 넣은 것부터 마지막 달까지 전부 다 4%를 해주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이자가 얼마 정도인데 4%짜리 가정했을 때 세금 다 떼고 1.8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반 정도 이자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짜리 적금이면 실제 이자율은 수익률은 2%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한테 그 4%짜리 적금 특판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종신이 강력한 거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설명드리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적금의 금리처럼 행복종신의 금리가 얼만데? 라고 하면 우리 얼마로 알고 있으세요? 이 이율이 얼마예요? 행복종신의 이율은? 10년 내에 2.5, 10년에 2.5, 10년 초과 시에는 1.4예요. 금리가 그밖에 안 돼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금리가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확정적으로 굴러가는 확정 공시 이율을, 그러니까 공시율이 아니라 확정 이율을 얘기를 한 거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증액해주는 서비스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 가설에도 나와 있어요. 사망보험금 증액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리가 다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완납 시점, 5년 남은 5년 시점, 7년 남은 7년 시점, 이렇게 완납 시점에 한 번 사망보험금을 증액시켜줘요. 한 번 1차로. 그리고 나서 10년 시점에 두 번째로 2차로 한 번 증액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종신은 이 두 번에 걸친 증액 서비스가 있어요. 우리 과거로 말하면, 다른 상품으로 말하면 유지 보너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환급금을 한 번 좀 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10년 내 2.5, 10년 초과시 1.4%가 그 금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냐? 완납과 10년 시점에 한 번씩 증액을 시켜주면서 이 환급금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은행과 금리 그것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드리고, 고객님 이 10년 시점에 비과세되는 이 시점의 환급금을 확실하게 보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5년 내에 납입이 끝내고요, 5년을 거치해서 10년이 딱 되잖아요. 비과세 요건을 완성을 하면서 전액 다 비과세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이 행복종신입니다. 딱 이거 말고 설명할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 더 말씀을 좀 더 드리자고 하면 이건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러니까 내가 금융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려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 전부 다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건강보험료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은행에만 돈을 많이 넣어서 수익을 많이 본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금융소득이 많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건보료에도 포함되면서 건보료를 많이 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4년까지는 동결했지만 아마 25년에는 또 건보료 이율을 건보료 걷는 요율을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그 건보료까지도 계속 내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혹시라도 나 은행에만 돈이 있어, 혹은 집 한 채 있어 하시는 분들도 피부양자 박탈이 되면서 은퇴 후에 계속적으로 건보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보료에 대한 얘기까지도 빠뜨리지 말고 행복정신을 설명하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비과세할 수 있는 이 행복정신은 건보료에서도 다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납으로 100만 원을 넘게 만들어 봤는데 이건 어떻게 만든 거냐? 10년 시점에 한번 1억을 만들어 보자 한번 플랜을 만들어 본 겁니다. 7년 납으로 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만 딱 월납 넣으면 10년 시점에 1억이 되지만 우리가 5년 납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 130만 원대 해야 1억이 10년 시점에 만들어지는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5년을 잘 내고 5년을 거치했을 경우에 10년 시점에 딱 1억이 만들어지는 플랜입니다. 자, 납입하는 총 보험료는 한 8,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게 1억을 만들어 가면서 총 이자 수익을 약 1,700만 원, 1,800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10년만 기다리면 이자가 1,700이 붙는 그런 플랜이기 때문에 5년 납도 잘 플랜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 플랜을 한번 계산기에 돌려봤거든요. 우리 고객님들은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행이랑 비교했을 때 도대체 몇 프로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적금으로 똑같은 금액을 5년 납, 예를 들어 그냥 4%라고 가져가고, 지금 4%짜리 솔직히 찾기도 어렵습니다만 4%라고 가정하고 돌려봤습니다. 8,896만 원이 나와요. 이걸 그대로 예금 통장에 넣어서 5년 동안 4%짜리로 예금을 굴렸을 때 딱 1억이 나오더라고요. 1억 400이긴 한데 이거 뭐 우리가 뭐 지원해주는 프로모션과 넣어서 똑같다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 돈 똑같이 은행에 4%짜리 적금 5년 넣고 4%짜리 예금으로 5년 다 넣어서 10년 받은 금액이랑 비슷해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은행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5년짜리도 없을 뿐더러 4%짜리 금리도 절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해주셔도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가입 나이가 축소되는 부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가입 나이 축소가 확정되었다는 건 지금 여기 사이에 걸리는 나이대의 고객님들은 반드시 미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5년 납의 경우에는 지금 남자는 65세, 여자는 69세까지 가입이 돼요. 그런데 1월 1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63세로 2살이 줄어들고요. 여성분들도 67세로 2살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64세, 남자 65세는 지금 반드시 해야 하고요. 여성분들도 68세, 69세는 지금만 가입이 가능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피보험료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기회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마지막 기회인데 과세 통장을 비과세 통장으로 바꾸자, 과세 통장에서 비과세 통장으로 옮겨오자 얘기를 드립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방법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 고객님들은 보험보다는 은행을 선호하는 거 확실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고객님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더 선호하는 이유거든요. 자, 왜? 이 하나는 단기 이자예요. 단기에 내가 잠깐만 굴릴 용도, 뭔가 은행에 돈을 좀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데 둘이라는 건 세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다 고려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보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과세 통장에서 고객님들이 있는 돈을 이런 걸 알려드리고 비과세 통장으로 옮겨오는 작업들을 해 주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에 대한 금리가 깨지기 전에 이 마지막 막차를 단기납 중심으로 가져오셔야 하고요. 지금이 기회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은행에 내가 3억이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 은행에 3억이 있어요. 예금으로 예금 통장에 잘 넣어두셨는데 그게 3%짜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자가 얼마일까요? 1년에 이자가 3억을 넣어놓고 예금을 3%짜리 예금에 넣어놨어요. 1년 이자가 얼마일까요?
다들 통장에 3억 정도씩 있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서 몰라요? 아, 그냥 뭐 그래도 산수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은행에 3억 예금 3%면 900만 원입니다. 세전 이자 900이에요. 900. 근데 세금을 떼야 되잖아요. 얼마 떼는 거예요? 기본 15.4를 뗍니다. 이걸 떼면 얼마냐? 761만 원이에요. 3억이 있다. 1년에 이자가 761만 원 붙어요. 761만 원. 자, 그런데 만약에 3억이 통장에 있는 분들은 이것만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금융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이것저것 투자도 많이 하셨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부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1년에 760이 여기서 이자가 나오고요. 다른 쪽에서 또 한 1000만 원 이자가 나오면 2000만 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대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왜냐 이 말씀드린 이자, 투자 수익, 배당 이런 걸 다 합산해서 2000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이 15.4가 아니라 최대 45%까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 주민세 붙으면 49% 정도 나오는 게 실제 세금일 거예요. 여기다 또 뭐가 나와요? 건보료, 장기요양 보험료까지 합치면 한 8% 정도는 또 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자가 준주택적인 이런 부분까지 합치면 막 올라가요. 정말 세금 다 떼고 내가 내 수중에 들어오는 이자 수익은 정말 얼마 되지 않을 거다 얘기를 드립니다. 결국에 이 계속되는 이 세금의 굴레, 이걸 왜 세금의 굴레일 수밖에 없냐? 과세 통장에 돈을 넣어놨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다 과세가 되는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셔서 그런 거예요. 이걸 비과세 되는 통장으로 넣어놓으셨으면 이럴 일이 없습니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세 통장에 있는 돈을 있다라고 하는 고객이 있다면 그걸 비과세 통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라는 걸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과세 통장을 옮기는 건 이런 거예요. 은행의 예금 통장을 행복정신의 이 보험에 있는 더행복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어떻게? 방금 아까 3억을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예금 3억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행복정신 3억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행복정신 일시납 아니잖아요. 그 방법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3억을 총 납입보험료로 3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5년 납인 경우에 몇 번 내는 거예요, 우리가? 5년 납은 몇 번 내요, 돈을? 60번 내죠. 그러면 3억을 60번 동안 옮겨오려면 월납은 얼마일까요? 계산이 안 되죠. 뽑아본 적이 없어서. 500만 원이면 월납 500만 원짜리를 행복정신으로 뽑으면 총 납입보험료가 3억이에요. 그러니까 3억을 예금 통장에 있는 고객은 매월 500만 원 우리가 돈을 벌면서 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은행에 3억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옮겨오는 건 쉽다라는 거예요. 3억을 그냥 고스란히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5년 동안 5년에 걸쳐 그 방법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을 내고 5년을 거치만 하면, 그러니까 5년 동안 옮겨오고 5년 동안 그냥 두기만 하면 22%의 확정 수익이 난다. 22%의 확정 수익. 그런데 세금을 뗀다 안 뗀다? 세금을 하나도 안 떼고 건보료도 안 떼고 종합과세 대상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방식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3억을 옮겨오면 얼마를 붙는데 보시겠습니다. 총 납입 3억이 됩니다. 5년 동안. 5년 내고 5년 거치하면 10년 시점에 3억 6,700 정도가 돼요. 그러면 10년 동안 수익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6,600이 붙는 거예요. 6,600. 아까 1년 이자가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3억 예금 넣으면?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700만 원이었어요. 700만 원. 그 10년이면 7천이죠. 근데 그것만 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세금들을 더 뗀다고 말씀드렸죠. 건보료도 많이 내고. 그러면 결국엔 얘는 세금도 하나도 안 떼는 거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시점에 법인이며 개인 고객이며 가리지 말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FC님부터가 눈높이 스케일을 좀 높여보셔야 됩니다. 그냥 100만 원짜리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은행에 돈이 분명히 있는 고객이라고 하면 거기에 공 하나씩은 더 붙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세요. 자, 월납이 1000만 원이면 총 얼마를 옮겨오는 거냐? 6억 옮겨오는 거예요.
은행에 6억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수도권에 금융자산 10억 넘는 분들이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아까 2억 60번 옮겨오면 1억 8천이잖아요. 2억을 옮겨오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자산, 예금이 얼마 있는지와 맞춰서 매칭해서 월납 보험료를 스케일 좀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이런 화법도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할부 오피스텔 화법이거든요. 할부 오피스텔 화법. 한번 제가 얘기 드리는 거 들어보고 괜찮네 하시면 이런 화법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객님 1000만 원짜리가 프로모션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1000만 원짜리 프로모션 2000만 원이니까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고객님 6억짜리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 사보세요 한번. 6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마련을 하시는 건데 할부로 5억 8천에 드릴게요. 6억짜리 오피스텔을 할부로 5억 8천에 드릴게요. 그거 한번 사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행복종신은 할부로 사는 거예요. 6억을. 행복종신이라는 보험을 6억을 할부로 사는 건데 할인해줘서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뭔가 지원을 해드릴 거니까. 그러면서 5억 8천에 6억을 준비하는 건데 10년 동안 준비할 거예요. 세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나중에 7억 3,200을 드릴 거예요. 6억을 오피스텔을 지금 할부로 사는데 10년 뒤에 그 오피스텔이 7억 3천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6억이라는 건 지금 얼마씩 내는 거라고요? 5년 납이면 월 10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월 1000만 원씩 내면 10년 뒤에 22%가 붙어서 1억 3,200 이자가 붙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오피스텔 화법으로 한번 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고객님 한 1000만 원씩 그냥 하면 나중에 6억 다 내고요. 7억 3천 돼요.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이거 비유를 해서 오피스텔과 비유한다라고 하면 혹시 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 그거 괜찮은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법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요거 안 되면 그냥 뭐 100이라도 한번 하나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000만 원짜리 아니면 100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100은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금 6천만 원 있는 분들은 다 옮겨오시기만 하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은행에 두면 이런 과세 통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붙습니다. 하지만 보험의 행복종신으로 온다? 그러면 전액 비과세고요. 건액 건보료에서도 빠지고요. 혹시 모를 사망보장 그리고 노후자금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비과세되는 행복통장으로 옮겨오는 작업들을 지금 하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돈이 있는 분들 예금에 옮겨올 때는 선납이라는 걸 활용시키면 더 좋습니다. 선납이라는 건 몇 번 더 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6번 더 내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번 달 돈 낼 거 플러스 6번을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총 7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7회치를. 그렇게 옮기다 보면 한 9번이나 10번을 옮기면 내가 60회, 5년 납을 다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선납 그거 하면 좋습니다 얘기하는데 얼마 할인되는지, 선납 할인 비용이 얼마인지도 우리가 알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할인 내용이 막 써있는데 정확히 얼마 하면 할인입니다, 얼마 할인입니다 이런 내용 가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최대 7개월치를 8번 내고 나머지 4개월치 내면 다 옮겨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할인은 어떤 식으로 하냐? 평균 공시율이 지금 이번 달까지는 2.75잖아요. 2.75의 평균 공시 이율을 토대로 보험료 할인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6개월 선납을 하면 6개월치를 선납을 땡겨올 때 약 100만원짜리 월납 기준으로 5만원 할인돼요. 에게 하실 텐데 이걸 10번을 옮겨오잖아요. 그러면 60회 5년을 다 내는 건데 10번을 옮겼을 때 50만원 정도 할인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100만원짜리 행복종신하고 전부 다 10번을 선납으로 다 옮겨왔을 때 한 50만원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총 내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산을 해가면서 얘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린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과세통장에서 비과세통장으로 옮겨오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100만원씩 하세요가 아니라 꼭 과세통장에서
비과세 통장으로 옮겨오세요. 왜? 1월 1일이 되면 또 예정휴일이 빠지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환급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고객님 수익률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입니다.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을 떼면 대박, 안 떼면 쪽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새해 인사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새해에 우리 고객님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고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죠. 우리 FC인들끼리 우리 옆에 보고 뭐라고 인사하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 새해 행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행복 사인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예요. 새해 행복 사인 많이 받으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겁니다. 다시 옆에 보고 인사해 볼게요. 자, 우리 FC님 새해 행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새해 행복 사인 많이 받으세요 하세요. 많이 받으세요. 사인 많이 받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발행을 해서 받는 거고요. 그 발행된 걸로 고객님한테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꼭 고객님 만나고 고객님한테 사인 받아서 행복한 복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 얘기 좀 드렸는데 프로모션까지 앞에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고객님들하고 우리 FC님 잘 판단하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조회 있어, 귀점 있어, 활동 있어, 리쿨 있어. 네, 감사합니다.